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육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야 하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변한이 있었죠. 강력한 철기 문화가 있는 이 변한 지방이 연맹국가로 변화되면서 가야 연맹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야 연맹 왕국 같은 경우는요, 변한 지방에서도 이제 구야국이 이렇게 중심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변한 지방이 분화돼서 연맹 왕국으로 가야 연맹이 꾸려지는데 특산물이 있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만큼 철제 금속 기술이 아주 발달된 국가가 요 가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가야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고요. 그리고 철 가공 기술이 발전된 국가였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야는요, 낭랑과 그리고 외에 일본이죠. 여기에 철기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겠네요. 그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야 바로 옆에는요, 백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멀리 낭랑과 그 다음에 외에 철기를 수출했는가?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철은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기를 주변국에 팔진 않겠죠. 그래서 낭랑과 외에 수출한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연결지어서 이 가야 하면은요, 낙동강 유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편리한 수운 교통을 이용해서 철을 수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야의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야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맹 왕국으로서 6가야가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야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금관가야와 그 다음에 대가야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가야는 연맹 왕국이죠. 그러면 대빵이 필요해요. 그 대빵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기 무렵 금관가야가 주도하는 가야 연맹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고요. 금관가야가 주도했던 내용들을요, 우리는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관가야는 김해지방, 지금의 김해죠. 낙동강 유역에 있는 김해지방에서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국가였다. 그리고 이런 금관가야는요, 당시 신라보다 더 군사력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늘 신라를 괴롭혔겠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는요, 4세기 후반 5세기가 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죠. 광개토 대왕의 도움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라는 늘 금관가야에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겠네요. 누구에게? 그렇죠. 광개토 대왕에게. 결국 광개토 대왕은 기병, 그러니까 군사 5만 명을 보내어서 금관가야를 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금관가야는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위축이 되었다. 그럼 이게 몇 세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5세기. 5세기의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는 위축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금관가야는 가야 연맹의 대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가야가 또 맹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요,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세기 이후에 금관가야의 쇠퇴와 맞물려서 5세기 이후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시기, 이 시기를요, 우리는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야와 관련돼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가야는요,
진흥왕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상황인데요. 이 6세기 신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법흥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끄는 애가 누구라고요? 대가야죠. 국력이 약하게 되면 외교적 노력을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국가에게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6세기 대가야는요, 신라 법흥왕 시기에 결혼 동맹으로 외교적 노력을 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가야 입장에선 그 다음엔 나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래서 이후에는 결혼 동맹을 깨고 백제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외교예요. 이게 외교죠. 그래서 이 대가야는 백제 편에 서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전투가 있네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편에서 신라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관산성 전투는요, 결국 백제가 패한 전투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벌을 받게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결국 진흥왕은요, 대가야를 멸망시켜 버리게 되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로 가지고 갈 거는요, 대가야를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창녕비라는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단순 구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전기 가야 연맹 금관 가야가 주도. 5세기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 가야의 쇠퇴. 이후 금관 가야 쇠퇴 이후에 대가야가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런 가야를 우리는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한다. 그리고 멸망은 금관 가야는 법흥,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 왕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많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